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꼭대기 부분이 U자형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요. 꼭대기층의 한 5개 층은 전망대층입니다. 전망대 관람료가 한 3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꼭대기층 5개 층 전망대 중에 중간 정도의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저 구름다리는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541m 지점이고요. 꼭대기는 555m입니다. 롯데월드타워 555m 높이 123층인데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 롯데월드타워.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저 꼭대기가 555m, 그 밑에 구름다리가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 541m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를 포함한 전망대 관람료는 1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구름다리를 제외하면 한 3만원 내외이고요. 어제가 9.11 테러 21주년이었는데요.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1년 9월 11일 그때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재건축한 빌딩이 높이가 541m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인데요.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의 높이가 541m고 저기 롯데월드타워 구름다리 높이 541m하고 동일한 높이입니다. 자, 동쪽 방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방향 한강 넘어 북쪽 방향이죠. 한강 넘어 강북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서쪽 방향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추석 대체 공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9월 12일 월요일 아침 6시 31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잠실 나들목 표지판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 관련해서 이탈리아 고대 로마 시절입니다. 고대 로마 시절에 가이우스 율리시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시저와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름을 호칭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꿨습니다. 우리 영어에 오거스트 8월이라고 하죠. 영어에서 8월을 오거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오거스트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다른 말로 아우구스투스에서 오거스트라는 8월이라는 말이 유래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존엄자라고 합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막 언론에 나올 때 북한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을 자기 나라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기사가 뜨는데요. 그 최고 존엄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최고 존엄이라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명칭을 칭하게 됐습니다.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최고 존엄, 절대 존엄, 제1의 존엄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가이우스 율리시스 카이사르, 즉 시저의 조카의 아들이자 시저의 양아들, 양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 원래는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제 초대 황제로 즉위하면서 아우구스투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삼두정치와 관련이 되죠. 시저가 포함됐던 제1대 삼두정치가 있고 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포함된 제2대 3대 삼두정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서기영년이죠. 서기영년을 기준으로 기원 전 100년에 태어났던 카이사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의 고대 시절에 세계 최강은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와 중세의 구분이 언제냐, 언제부터를 중세로 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된 시기부터를 중세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자, 그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난 서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됐던 시기부터를 중세로 봐야 된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아직 뭐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세는 이제 미들 에이지라 해가지고 미들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오직 신에게만 의지했던, 기독교가 지배했던 신에게만 축복을 주셔서 이러한 염원했던 암흑의 시대가 중세의 시대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가 있는 이후부터 근세가 이제 발돋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요. 자, 여하튼 중세가 시작되기 전 고대 시절에 세계 최강이 로마였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고대 로마 시절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 로마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100년. 그래서 그 다음에 기원전 44년에 사망했으니까 56년 동안 생존했던 분인데요. 카이사르 시절에 제1대 삼두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1대 삼두정치는 가이우스 율리시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세 사람이 공동 정부를 구성해서 정치를 한다 해서, 세 개의 머리가 정치를 한다 해서 삼두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저놈은 혼자뿐 오직 only 원이어야 되는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세 명이 나눠서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전제 군주정이 아니라 로마는 공화정이 국시입니다. 국가의 기본 헌법입상 국가의 기본 방침이 국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시는 그 당시에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전제정과 달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거일 수도 있고 간접 선거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걸 공화정이라 하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세습을 통해서 왕이 계속 세습을 하는 그러한 것을 군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는 기본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습을 하게 되면 그 독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주정을
전제 군주정을 택하지 않고 공화정을 표방을 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 명의 지도자를 선출을 해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해가지고 제1대 삼두정치가 바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세 명이 공동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제1대 삼두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크라수스는 동방 지역의 지배자죠. 소아시아 이런 동방,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 이쪽을 지배했던 자가 크라수스인데 재력이 굉장히 많았던, 정말 돈이 많았던 인물이 크라수스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정말 잘생긴 걸로 유명하죠. 잘생긴 걸로 유명한데 폼페이우스는 기본적으로 스페인하고 북아프리카, 스페인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자가 폼페이우스고, 시저 즉 카이사르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방과 지금의 영국에 해당되는 브리타니아 지방을 지배했던 자가 카이사르 즉 시저였습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든 제2차 세계대전이든 점령을 당하지 않았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 않았었고, 또 200여 년 전 나폴레옹 시대에도 프랑스 나폴레옹한테 영국을 점령당하지 않았는데, 고대 로마 시절에는 잉글랜드가 다 점령이 됐었죠. 스코틀랜드까지는 점령이 안 됐지만 영국의 잉글랜드 쪽은 고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었던 거고, 그래서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역과 영국 지역인 브리타니아 지역은 시저 즉 카이사르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 근처에 굴 오이스터라고 하죠. 굴이 너무 맛있어서 시저가 그걸 로마로 가져와 가지고 양식을 해서 굴 국밥도 유명한데 굴 요리를 즐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저는 주로 갈리아 브리타니아의 지배자였는데, 그 세 사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방 지역의 지배자인 크라수스와 그 다음에 스페인 즉 에스파냐 지역의 지배자인 그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갈리아와 브리타니아의 지배자인 카이사르 간의 삼두정치가 제1대 삼두정치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크라수스는 동방 지역을 정벌하러 나갔다가 전사를 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만 남게 되는데, 서로 격돌을 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우스가 자기가 지배했던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국왕은 공동 국왕이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남자 국왕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공동 국왕이었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누나가 클레오파트라였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그 남자 국왕의 이제 누나가 클레오파트라고, 그 두 사람이 남동생과 누나가 결혼을 한 거죠. 옛날에는 왕족의 피를 깨끗하게 순수 혈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자매 간에도 결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폼페이우스가 그쪽으로 도망가서 프톨레마이오스 국왕에게 의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 남자 국왕과 클레오파트라는 여자 국왕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의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으로, 그쪽에 군사 고문으로 파견되어 있던 어떤 한 장군이 폼페이우스를 쫓고 있는 시저 즉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바로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리게 되죠. 암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 도착한 시저 즉 카이사르한테 그러한 내막을 설명을 하면서 잘 보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시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로마의 최고의 장군인 폼페이우스를 왜 함부로 죽였냐, 나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분노하면서 그 폼페이우스를 죽였던 그 장군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고도의 시저 카이사르의 정치적 수완이 발동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1대 3대 정치를 3두 정치를 이끌었던 폼페이우스를 함부로 처단을 하게 되면 폼페이우스의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반기를 들고 시저를 향해서 대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마음으로는 폼페이우스가 처단돼서 기분은 좋지만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폼페이우스의 추종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처단을 한 것에 대한 단죄를 내리는 차원에서 폼페이우스를 암살했던 그 장군을 처형시켜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폼페이우스의 추종자들도 정치적인 정적을 암살한 암살범을 저렇게 처형하는 시저 즉 카이사르의 정말 남자다운 모습에 감동을 하고 폼페이우스의 추종자들도 시저한테 많이 합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폼페이우스는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그 직후에 시저는 통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의 그 동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석상입니다. 석상, 돌로 만든 폼페이우스의 그 석상을 로마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폼페이우스의 추종자들은 시저를 따르게 되는 정치적 수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시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시저의 신복 중에 하나인 브루투스가 있죠. 브루투스가 시저의 양아들이기도 합니다. 양자이기도 한데요. 그 절대 권력을 맡겠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방침이 공화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저가 독재, 절대 군주정을 펼치고 있는 거다. 표면상으로는 공화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카이사르 즉 시저가 절대 권력 전제 군주정을 펼치고 있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카이사르 즉 시저의 신복이자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시저를 암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블루투스 너마저, 즉 시저 스스로도 자기가 많은 암살 범들의 표적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암살 범들에 의해서 살해되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자기의 양아들이자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였던 거죠. 그래서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암살단에 속해 있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라고 할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이 생긴 거죠. 그때 암살이 될 때 이제 브루투스가 이런 명언을 또 군중들 앞에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합니다. 나는 시저의 양아들이자 신복으로서 시저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그러나 시저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시저를 사랑하긴 했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나는 시저를 사랑했다. 그러나 로마를 더 사랑했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제2대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안토니우스가 그 블루투스의 그 연설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도 블루투스의 친구이자 시저의 신복이기도 했는데요. 2대 삼두 정치를 열었던 인물이 안토니우스죠. 그 안토니우스가 그 브루투스의 그 연설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선 거죠. 이 브루투스는 아주 그 궤변을 한 거다. 최고의 지도자였던 율리시스 카이사르 시저를 암살했던 이 블루투스가 궤변을 펼치고 있다. 정말 이 블루투스 일당, 즉 암살범 일당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인 시저를 암살을 한 거다. 정말 우리 로마가 백주 대낮에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그 백정처럼 암살을 하는 이런 걸 지켜봐야 되냐, 이 브루투스 일파를 소탕해야 된다라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목청껏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로마 시민들, 군중들이 안토니우스 말이 맞는 것 같다.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일파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으쌰으쌰 하니까 블루투스 일파들이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2대 삼두 정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레피두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에 의한 제2대 삼두 정치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2대 삼두 정치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그 안토니우스, 방금 말씀드렸던 브루투스의 그 연설, 자기는 시저를 사랑했다. 그러나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저를 처단했다, 암살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블루투스 일파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그 안토니우스가 2대 삼두 정치의 첫 번째 주자고요. 두 번째가 레피두스입니다. 레피두스는 굉장히 원로급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시저의 조카의 아들 이자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 2대 삼두 정치는 첫째 인물이 안토니우스, 두 번째가 레피두스, 세 번째가 초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2대 삼두 정치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 레피두스, 최원로급인 레피두스가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를 하게 되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은 안토니우스와 그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레피두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대항을 했다가 패배해가지고 몰락을 해버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가 더 강했었던 거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을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한매부지간이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안토니우스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애를 출산하다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인척 관계가 소멸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남이 되니까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결전을 치른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최고 존엄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결전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집트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의 상관이었던 시저가 사랑했던 클레오파트라와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대 삼두 정치 때 시저, 즉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쫓아가서 이집트까지 가서 그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해서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한 역사가 1대 3두 정치 때 있었는데 2대 3두 정치 시절에 안토니우스도 이집트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자기의 상관이었던 시저가 사랑했던 클레오파트라와 또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났다기보다는 바람이 나가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러게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2대 3두 정치의 최종 승자는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1대 3두 정치의 최종 승자는 가이우스 율리시스 시저였죠. 그래서 최고 존엄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블루투스 일파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2대 3두 정치의 최종 승자는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리시스 카이사르 즉 시저의 조카의 아들인데 시저의 양자가 된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제2대 3두 정치의 최종 승자가 되고 드디어 공화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재정을 이끌었던 황제에 의한 정치를 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이끌었던 제1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고 서기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로마의 초대 황제를 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절대 황제 폐하라고 칭하게 되면 그 재정, 그러니까 그 절대 군주정을 펼친 인물로 국민들로부터 로마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봐 황제라고 칭하지는 마라. 우리는 여전히 로마는 공화정을 펼치고 있다. 형식상은 공화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황제라고 칭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호칭을 뭘로 합니까? 물어봤더니 절대 존엄자라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해라 라고 한 거고, 그게 영어 8월 오거스트란 말이 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절대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절대 권력을 펼쳤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제5대 황제는 네로라고 유명한 그 폭정, 정말 그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군인 오현제 시대라는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들이 정치를 이끌었던 오현제 시대도 나오지만, 반대로 군인 황제 시대도 나오죠. 서기 200년대 군인 황제 시대에서 한 50년 동안 황제가 26명이나 바뀌어버리는, 계속 쿠데타에 의해서 쿠데타로 황제가 교체되는, 황제의 평균 재위 기간이 한 23개월밖에 안 되는 50년 동안 황제가 26명이나 교체되는 군인들이 황제를 계속했던 군인 황제 시대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런데 그 멸망되기 전에 서기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서기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 공인과 국교와의 차이가 있죠.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즉 다른 종교도 믿어도 좋지만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기독교만 믿어라,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만 믿어라 라는 게 기독교의 국교화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 476년에 로마가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로부터 100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 당시에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했는데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 그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 멸망 시기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난 1453년에 터키족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1대 3두 정치의 최종 승자인 가이우스 율리시스 카이사르와 제2대 3두 정치의 최종 승자인 옥타비아누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시절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그 중심 인물들에 관하여 1대 3두 정치와 2대 3두 정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말이 있죠. 그 1대 3두 정치 최종 승자인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황제를 축출을 하니까 주변 국가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시저가 주변 국가를 소탕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출격을 해서 소아시아에서 단번에 그 반기를 든 주변 국가들을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부하가 이렇게 물어보죠. 장군, 로마에 뭐라고 보고할까요? 그랬더니 한글로 이러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명언을 시저가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3두 정치가 격돌을 할 때 그 당시에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에 있던 카이사르가 10년 정도 갈리아의 총사령관으로 주둔하고 있다가 로마로 입성하려고 하는데, 로마와 프랑스의 경계인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영역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충성의 표시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시저는 그것은 자기가 호랑이의 아가리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라고 보고 자기는 무장을 유지하고 군대를 이끌고 건너면서 명언을 남겼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자기와 그 폼페이우스 간의 결전은 정해졌다.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좀 우둔한, 잘생기긴 했지만 좀 더 영리하지 못한 폼페이우스를 지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그 의원들을 다 소탕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명언을 남긴 거죠. 여하튼 오늘 시저와 아우구스투스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조카의 아들이자 시저의 양자가 됐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재위 기간이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41년 동안인데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서기 0년에 태어나신 거죠. 자, 오늘 추석 황금 연휴 4일 중에 마지막 날 9월 12일 대체 공휴일 월요일 아침 7시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황금 연휴 마지막 날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하늘이 정말 쾌청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감사합니다.